안녕하세요. 34살 식당을 운영 중인 가장입니다. 요즘 사업이 힘들어 운영하는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백신 패스 문제로 손님들도 줄고 매출도 줄어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운 것을 제 가족이나 아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걱정만 주는 것 같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만 이 일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노력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들을 혼자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겁도 나고 흉만 될까봐 누구에게도 이야기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식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 또 무역 등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강사님과 함께 이러한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오한길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 시선과 끼치게 될 영향에 아무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며 살게끔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혼자 안고 가시는 것이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나 마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요즘 독신주의자나 이제 비혼주의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진행자님은 결혼을 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예쁜 딸아이가 있는데요. 벌써 결혼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참. 네. 결혼 선배님이셨군요. 네네. 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지난 신혼인데요.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시겠어요. 네. 요즘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져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 비해서는 좀 일찍 한 편입니다. 결혼을 하니 주변 솔로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장 바뀐 게 무엇이냐, 결혼 후에 가장 변화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가장 달라진 건 제 몸무게입니다. 네. 결혼 후에 10kg나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생활 패턴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내 편이 생긴 것이라 얘기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대부분 일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았다면 결혼 후에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심지어 음료수 살 때도 상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는 동반자, 내 편이 생긴 거죠. 가끔 일적인 부분에서도 아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곤 해요. 그러니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일과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제가 고립과 소통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언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에 전문 다이버가 익사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다이버인데 익사를 했다고요? 네, 저도 전문 다이버가 사고도 아닌 익사를 했다는 글에 의문이 들어서 자세히 읽게 됐는데 소용돌이에 빠져서 다이버가 익사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다이버는 어떤 장비도 없이 카메라만 켠 채로 촬영을 위해 소용돌이로 들어갔고 지인이 근처에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일이라 다이버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해당 호수는 소용돌이가 자주 생기는 위험한 곳이어서 경고 안내판까지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다이버는 이를 무시한 채 다이빙을 했던 거죠. 아,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호수에서 그분은 왜 다이빙을 하고 또 촬영을 했을까요? 경고 안내판까지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이버는 어릴 때부터 다이빙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였던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거죠. 자기 과신으로 경고 문구와 주변의 도움도 무시한 채 소용돌이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버와 같은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고로 보일지 몰라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립돼 사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생각의 소용돌이인 거죠. 아, 그럼 우리 마음에도 마치 그 강에 생기는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소통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소통이 단절되거나 이유는 다양한데 어찌됐건 한번 소통이 끊겨 고립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때에 고립된 삶을 살았다면 쉽게 문제에서 해답을 찾거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와 생각에 빠진 채 삶을 산다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긴 어려워지겠죠. 네, 아, 진짜 혼자 고립이 되면 생각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저절로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각의 소용돌이는 고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립이 시작되면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는 주변의 도움과 충고를 들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 생각의 소용돌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기에 계속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제 친구 가게에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중학생 아들을 두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불법으로 휴대폰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아유, 불법 대출이요. 네. 문제는 빌린 돈은 30만 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갚아야 될 돈은 200만 원이 넘었던 거죠. 아, 그런데 이모님께서는 갚아야 될 그 돈보다도 아들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필요한 걸 얘기하지 못한 것, 또 이런 문제가 커져서 깡패들에게 독촉을 받는 상황임에도 말 못하고 그것을 혼자 감당했을 그 자식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네. 충분히 주변의 도움을 구할 가족이 있음에도 그 친구는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끙끙 앓았던 거죠. 멀리서 보는 우리로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이야기하고 도움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진짜 그렇네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닉 리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233년이 되는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오랜 전통이 있었던 이 은행은 단 한 명의 직원의 실수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 직원의 이름이 바로 닉 리슨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는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처음 평범한 창구 직원이었지만 항상 승진과 돈 벌 기회를 찾고 있었죠. 어느 날 홍콩에 중요한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홍콩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담당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베어링스 증권 홍콩지사 담당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계속되는 성과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조금씩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처음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문제는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로 홍콩 지사에 3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생겼는데요. 직원의 실수와 손해를 본사에 보고하고 조치받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니게의 머리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일을 보고하면 더 이상 승진이 어렵지 않을까? 또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은 회사 몰래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고객의 돈을 빼돌린 후 그 돈으로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죠. 불법적이며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성공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실력이 대단했는지 투자는 성공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겠지만 닉의 불법적인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손실이 날 때마다 계속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주가 지수가 움직인 날이 있었는데 그때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거기서 또 멈췄으면 모르겠지만 닉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손해금액이 아니었음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었던 거죠. 닉의 손해금액은 1조 5천억 원. 1조요? 네. 그때 당시 그가 근무했던 베어링스 은행의 시총의 2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일이 계속 커지자 닉은 그제서야 친구와 자신의 아내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도망을 선택했던 닉은 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결국은 그 233년의 전통을 가진 베어링스 은행은 2배 규모의 부채를 담당하기 어려워서 파산하게 됩니다. 닉이라는 한 직원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특히 고객의 돈을 빼돌려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닉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믿고 자신에게 갇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어려웠던 거죠. 내 결정과 판단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충고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닉 리슨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네, 이 닉 리슨에게는 이 큰 손해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고 자신만을 믿고 그 혼자 고립된 채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런 행동의 결과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생각의 소용돌이라는 것이 고립되어 생기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 자살 또는 정신질환과 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다이버의 사망 원인도 익사였지만 결국 혼자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말리거나 도와줄 수 없었죠. 네. 결국은 혼자인가 또 혼자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이버가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친구가 옆에 있어 밧줄을 던져줬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닉도 처음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친구가 마치 밧줄을 던져주듯 그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면 또 닉 리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밧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고립되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분명 현명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를 소용돌이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것이 밧줄뿐입니다. 그리고 이 밧줄을 누군가 던져주어야만 가능한 거죠. 즉,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 그 소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아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내분이 강사님에게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사연 주신 분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내와 가족, 친구분들이 사연자분을 위해 밧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도우면서 살죠.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고립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충고를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며 살아가시는데요. 그러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다이버와 닉의 이야기처럼 소통의 유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과 범죄로 혹은 삶과 희망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소통이라는 밧줄을 우리 마음에 지닌다면 언제나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나 자신만 믿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이야기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 없이 혼자 고립된 채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소통하세요. 자신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과 충고를 듣는 것, 또 문제를 혼자만 간직한 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 소통한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용돌이가 아닌 삶과 희망일 겁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립되면 빠져드는 생각의 소용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자기만의 생각에 깊이 빠질 때, 아, 내가 지금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